잇따르자 춘천시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경쟁력 확보는 과제입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시공사 가운데 한 곳인 삼부토건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춘천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잇따르자 춘천시가 긴급 대책을 세웠습니다. 과거 분쟁 이력 등을 더 깐깐하게 심사해 사업을 승인하고 문제가 생긴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300억 원대 보증금이 사라진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공사비 갈등으로 한때 입주가 막혔던 모아엘과 비스타. 춘천시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의 관리에 고삐를 쬐기로 했습니다. 춘천에 새로 추진되는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먼저 사업 승인을 할 때 과거 사업 이력과 분쟁 여부, 자금 조달 계획까지 따질 계획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임대 보증금이 지정 계좌로 들어가는지 시에서 직접 들여다봅니다. 공사비나 임금이 밀린 사업장에는 준공 보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부실 사업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온 아파트 사태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자들이 바라는 건 사업을 재개해 아파트를 준공시키는 것. 조금만 더 하면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날벼락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입주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속 사업 허가를 해야 가능합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중단한 기금 대출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계약자들은 세대당 7,4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증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제대로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한 확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에 춘천시는 사업 관련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사업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시공사 가운데 한 곳인 삼부토건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삼부토건은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309 구간의 노반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980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공사 초기 단계인 만큼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3개 대학의 유학생 비자 발급이 1년 동안 제한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에선 송국대와 상지대, 한라대가 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율과 공인 언어 능력, 등록금 부담률 등의 평가 기준을 각 학교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들은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렁다리로 유명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에 케이블카가 생겼습니다. 원주시가 오늘 개통식을 하고 시범 운행을 했는데요. 소금산의 절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 그 아래 섬강 사이사이 기암괴석이 펼쳐집니다. 소금산의 깎아지르는 절벽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림 같은 절경 속에 케이블카가 움직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입니다. 짜잔! 관광객들은 넓은 창과 투명한 바닥으로 절경을 맘껏 즐기며 탄성을 터뜨립니다. 그전에 걸어 다닐 때는 힘들고 저거 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풍광도 좋고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다들 좋아요.
6년의 공사 끝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완성됐습니다. 원주 지역 첫 케이블카입니다. 운행 구간은 간현유원지 주차장에서 소금산 출렁다리 입구까지 970m. 탑승 시간은 6분 정도로 짧지만 압도적인 풍광을 자랑합니다. 산과 강, 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보기 드문 명소입니다. 성인 기준 이용요금은 케이블카만 타면 13,000원, 소금산 그랜드밸리 전체 코스는 18,000원입니다. 단 원주 시민은 6,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는 2019년부터 6년 동안 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케이블카를 통해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내륙 대표 관광지로 키워갈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 지금 오는 그 관광객들을 원주 전역으로 골고루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특히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원주에 머물 수 있게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이번 케이블카 개통으로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도시 원주로서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제도 많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소금산 기암절벽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이은 파란색 다리. 2018년 들어선 길이 200m,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첫 해에만 18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작은 금강산이란 이름의 소금산, 그 위에 놓인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이 다리는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소금산 암벽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화려한 영상, 나오라 쇼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60m 높이로 치솟는 음악 분수에 출렁다리보다 더 아찔한 울렁다리까지 선보였습니다. 중국 장가계를 연상케 한다는 소금 잔도와 산악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케이블카까지 7년 동안 1,4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대표 관광지로 완성된 소금산에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 상인들은 관영 관광지 내의 어떤 발전도 있겠지만 원주시 내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아주 클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확보는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비슷한 시설이 전국에 들어서다 보니 관광객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만 명으로 시작한 관광객 수는 2022년 80만 명대로 정점을 찍고 5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주시는 중앙선 개통을 소금산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원주 권역별 관광지를 연계해 특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부권에 중앙선이 폐선된 딸입구를 포함해서 방공역가에서 관광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가 수도권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인식 개선 운동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강원도와 수도권 사이의 거리가 1시간대임을 보여주는 포럼을 엽니다. 이어 올해 4월엔 서울에서 수도권 강원시대 선포식을 마련합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멀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 인구와 기업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릉에서 부산과 대구 등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개통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무엇보다 이 철도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동해선이 지나는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동해선 철도 경북 구간과 맞닿은 삼청역입니다. 지난달 동해선 개통 뒤 경북 지역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포항이나 경북 서쪽으로 여름 같은데 이쪽으로 비수를 많이 오니 많이 다닐 거예요. 동해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6천 명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 운송 수단을 뛰어넘어 이 철도를 지역 발전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중요합니다. 동해선으로 연결된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용객의 약 10%가 집중된 강릉, 부산 구간 외에 중간 기착 지역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개발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그 거점 개발을
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도심을 조금은 재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권역 관광개발 전략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로 협력적 보완관계를 가져고 간다 그러면 지금도 훨씬 더 상품의 질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경북에 이어 부산과 울산연구원 등과도 동해선 연계 방안을 논의합니다. 부산 권역, 그다음에 울산 권역이 하나의 생활 권역으로 묶이면서 관광이나 산업 측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철도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상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강원도가 산불 대응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임차 헬기 26대를 조기 배치했고 산불 취약 지역에 진화대와 감시원 2,300여 명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순찰 지역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순찰에는 산불감시원과 2통장 3,000명이 투입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홍천군 홍천읍 산마치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진화인력 6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9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